자, 여당 불참 속에 야당으로 단독 국회가 개원한 거는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또 기록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시한인 오늘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그래도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었는데 조금 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통보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일방적으로 자정까지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회동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그 논리죠. 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소수당에 일방적으로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으로서 여야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의총을 통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도 그렇지만 오늘을 딱 시한으로 좀 못 박았잖아요. 그럼 뭐 18개 상임위원장 이거 다 가져갑니까? 뭐 저는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져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원식 지금 의장도 뭐 취임 일성이 그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최근에 뭐 법대로 얘기를 또 많이 하던데 사실은 이 원구성을 여야가 협상을 해가지고 뭐 위원장을 나누고 이런 것 자체가 편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본이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또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 원칙에 따라서 선출이 된 분들이잖아요. 자기가 지역구에서 뭐 100% 지지율을 받아갖고 된 분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모든 것에 이제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게 맞다. 국회에서 지금 이런 그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든가 국회의장 선출 과정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거에 그냥 따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협상을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이 관행도 이번 기회에 이제 딱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4년 전 국회의장 선출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때도 47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눈치 보는데 47일을 보냈다고 하는 건데 이제 단독으로 하면은 이제 효율성은 높은 건데 이제 눈치도 이제 보지 않겠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근데 효율성인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은 또 집권 여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정과 우리 의정 활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의회에서 독식이냐 또는 아니면 절충이냐 이 부분인데 핵심 문제는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자리는 다수당인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 자리는 뭐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미비되니까 다수당과 이제 국민의힘이 나눠 가질 테고,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자리는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인데 뭐 운영위원회는 그렇다면은 다수당에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그렇게 이제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의석수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 아예 이런 협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예 당초부터 미국식으로 승자 독식주의로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심지어는 뭐 다수당이 되면 그래도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는 거죠. 심지어는 다수당이라도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집권 여당이 적어도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낫겠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수당은 당연히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의장까지 가져가는 상황에 국회 부의장 한 자리까지 또 가져간다면 적어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그래도 견제와 균형의 이 의미에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절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중요한 것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인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게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패스트트랙 없어도 됩니다. 네. 그냥 뭐 지금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네.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적어도 절충과 견제와 균형에
의미는 살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주신 분의 닉네임 중에 박지원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절대 밀리지 마라. 이 박지원 의원님이 이 시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름이 공교롭게 같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 같은데요. 그래요? 예. 둘 중 하나가 뒤져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근데 뒤져야 된다는 표현이 이제 죽어야 이런 뜻인데. 아니 근데 국민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네. 협상한다고 47일을 그냥 노는 겁니다. 의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법 성과를 내지 않고. 전체 임기 중에서 47일이 그렇게 적은 일수인가요? 적지 않은 일수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혈세로 국민들이 낸 세금 네. 갖고 세비 다 줍니다. 예, 무노동 무임금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는 거를 그냥 방치한다. 이건 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이제 민주당 이번에 이제 선거 압승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뜻도 그렇고 네. 빨리 원구성하고 차라리 그 사이에 그 여야 간에 쟁점 없는 민생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를 해라. 그게 더 저는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영섭 예, 단장님. 예.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이제 확고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조금 양보하거나 어떤 좀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이제 뭐 상임위가 18개인데 11개는 민주당이 갖고 7개는 국힘이 갖고 그 대신 이제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를 자기들이 다 독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 18개를 그러면 다수결로 이야기를 해서 다 가져갈 거냐? 그 4년 전에 18개의 상임위를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서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이익을 받느냐 그런 부분에서 또 돌이켜 보면 결국 정권 교체가 또 됐거든요. 그러니까 타협과 그런 협치라는 게 뭐 민주당도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도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치를 이야기하고 국회에서는 또 이 의석수 그리고 이제 상임위 배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협치를 하는 거는 본인들의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의무예요. 이게 저는 뭐 그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형식은 다르지만 뭐 당연히 민주당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 협력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도 자기들이 18개 독식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이뤄진 것처럼 어느 정도 협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이 3개 중에 어떤 걸 순서대로 국민의힘은 좀 양보해야 되는 그런 그게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이제 법사위를 우선순위로 놓고 그걸 지킨다라는 1순위로 놓고 협상을 하되 뭐 운영위 과방위 중에 뭐 어떤 걸 양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민주당이 18개 다 독식하겠다. 과거에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풍 책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들의 어떤 정부적인 그런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저 하은기 부대변인. 네.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을 이제 관장을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여당에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분과 생각이 예. 다른 게 법사위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예.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은 하고 싶은 법은 그러니까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없거든요. 예.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없으니까 법사위가 아마 안 중요할 거예요. 예. 뭐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인 것이고 법사위 내주더라도 그래서 제가 핵심이 운영이라고 봐요. 보통 운영위는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왔는 거고 그게 야당이 가져가 버리면은 이제 대통령실 관련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상임위 열어가지고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 불러가지고 탈탈 털 텐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까지 내어주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물론 한 당에서 모든 상임위 다 가져가는 게 국민들 보기에 좋진 않죠. 좋진 않지만 그게 4년 전이랑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4년 전에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여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엔 되게 오만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더라도 무슨 법안을 이를테면 통과를 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이면은 좀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상임위 다 내주면 본인들 손해거든요. 결국 합의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챙길 수 있는 것이라도 챙겨가고 아까 말했던 그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본인들이 좀 가져가야 할 텐데 뭐 안 되면 너희 다 가져가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무런 전략도 없고 노선도 없고 그런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22대 국회가 어떤 이제 극단적 진영 정치로 더 가버리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4년 전과 달라진 게 민주당이 여당이었다가 야당으로의 변화보다는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도 더 선명성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교섭단체도 아닌 비례 의원들로만 구성된 조국혁신당으로선 선명성이 강조되지 않으면 거의 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총선 이후에는 지지율이 조금 후덜거렸던 조국혁신당이 이제 최근에는 더 강조하죠. 한동훈 특검도 해야 된다. 이런저런 특검도 해야 된다. 조국 대표는 이제 라인 야후 사태에 또 독도까지 방문을 하죠. 이런 데 대해서 민주당도 이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강성 지지층들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당위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이 맞는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걸 안 했다면 국민의힘도 마땅히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게 박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점점 이제는 군중 정치화돼 가는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들이 팬덤들이 와르르 와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민주당이 오늘이죠. 일단은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짧게만 덧붙이면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뜻대로 개혁과 또 민생을 더 잘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면 아까 하은기 전 부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럼 왜 거부권 행사하냐? 거부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면은 누가 가장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국민들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